자, 지난 시간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했었죠. 사실 지난번에 녹화를 끌 때 여러분들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강의 안 들은 친구들 전화 다 돌리느라 월요일날 시간 다 썼습니다. 저도 이제 한 오전 정도만 시간 쓰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두세 통 하게 되고 뭐 그러고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사실 흘러가거든요. 전화하는 날 보통 그 전화만 하루 종일 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월요일날 가기 전에 좀 필기를 좀 해놨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훼손돼가지고 다시 찍고 하느라고 사실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날 굉장히 바쁘게 이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의를 끌 때 제가 이제 혹시나 소음이 들어갈까봐 창문도 다 닫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끈 채로 녹화를 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덥거든요. 마음은 급하고 왜냐면은 누가 대신 찍어주기라도 하면은 좀 뭐랄까 공간이라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고정된 프레임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사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풀 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사실 들긴 들었습니다. 물론 말도 굉장히 빨랐었고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해주려고 이번 시간에 이런 문제를 풀어주려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 조금 내가 좀 더 좀 천천히 얘기를 할 거리라는 후회를 좀 했었습니다. 공간은 좀 약간 항상 불만이네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도 원래 문제 써진 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공간을 좀 줄여가지고 쓴다고 사실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면 그 남은 공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공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공간을 쓰려고 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91페이지 4번 문제고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용해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마 중학교 때에도 많이 용해도 관련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풀었을 텐데요. 문제는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용해도 관련된 문제 항상 어려워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용해도 관련된 문제는 사실 과학적인 약간 과학적인 지식을 약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기저에 깔린 이면에 깔린 굉장히 중심에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충분히 해봤던 사실 이 용해도 관련된 것은 초등학교 때 처음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 베이스를 많이 까먹고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때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선생님 하도 오래전에 배웠던 기억이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선생님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아마 여러분 때도 중학교 2학년 때 그것을 학습했었을 텐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 말 그대로입니다. 질량은 항상 언제나 보존이 된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량은 뭐하다? 보존된다. 라부아제가 아마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쌤도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과학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그래도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기저를 깔고 사실 해나갈 겁니다. 얘를 잠깐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농도가 4%인 소금물 300g이래요. 그래요. 저거를 가지고 합시다. 얘를 굳이 들라고 했는데 굳이 얘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저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소금물이 있대요. 몇 그램? 300g짜리 소금물이 있대요. 300g짜리 소금물이 있습니다. 근데 300g의 소금물이라는 것은 사실 뭐랑 뭐가 합쳐진 거죠? 일정 부분의 소금과 일정 부분의 물이 합쳐진 게 사실은 이 300g의 소금물이죠. 근데 이게 농도가 몇 프로짜리라고요? 4%인 농도랍니다. 즉, 이 300g 안에는 4%의 소금과 96%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소금물 300g이 농도가 만약 4%라면 농도가 4%인 소금물 300g에는 전체 소금과 물을 합친 그 용량은 얼마다? 300g이다. 근데 그 소금물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소금과 일정 부분의 물이 합쳐진 게 사실 소금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농도가 4%인 소금물이라고 했으니까 소금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렇죠. 300g에 전체 300g에 4%의 소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g에서 자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4%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물은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물은 96%의 물이 들어있을 겁니다. 즉 300g 안에 4%의 소금, 그 다음에 96%의 물. 그게 합쳐져 사실 300g의 소금, 농도가 4%인 300g의 소금물이 됩니다. 아, 이것도 그냥 순서를 그렇게 써줄까요? 아, 그냥 이대로 써주죠. 왜냐면 사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렇다면 300g의 4%, 300g 곱하기 4%니까 0.04라고 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2g. 즉 소금의 양은 얼마다? 예, 소금은 12g입니다. 자, 물은요. 그럼 얼마일까요? 그렇죠. 300g 곱하기 0.96 해야지 96%의 물이죠. 그럼 사실 이게 물론 이걸 계산을 직접 해도 좋지만 300g에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288g이 뭐다? 물이다라는 게 사실은 이 문제, 그러니까 이 300g의 농도가 4%인 300g의 소금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우리 소금물 문제를 풀 때에는 소금물 여기서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 중에 보면 저 소금의 양 말고 또 소금물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보통 대체로는 이제 소금의 양을 가지고서 그래 여기에 소금의 양과 이거에 소금의 양을 합쳤을 때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과정으로 식을 저희가 세워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럼 다시 우리가 접근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으로 먼저 잠깐 그려보면서 우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가 4%인 소금물 300g이래요. 자, 농도가 얼마? 4%인 소금물 300g입니다. 이거랑 뭘 합친다고요? 예, 농도가 10%인 소금물. 자, 농도가 10%인 소금물이래요. 농도가 10%인 소금물인데요. 잠깐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10% 소금물의 범위죠. 즉 사실 농도가 10%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두 번째, 이 10%인 소금물의 양은 저희가 모르죠. 질량은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Xg이라고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g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이 4%인 소금물 300g에는 사실 소금은 얼마만큼이죠? 소금은 이거의 4%니까 300g의 4%인 12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은 얼마가 있죠? 물은 288g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소금물은 소금과 물을 더한 거니까 얼마다? 300g이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데요. 소금은 얼마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소금물을 Xg을 했을 때 농도가 10%니까 이 Xg의 물 중에서 10%에 하는 게 소금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건 얼마죠? 0.1X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얼마만큼 되겠죠? 0.9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치면 얼마그램? Xg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디랑 어디 사이라고요? 농도가 6%에서부터 8% 사이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쳤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했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농도가 4%인 것과 10%인 것, 농도가 4%인 게 300g이고 10%인 게 Xg이면 이 두 개 합치면 몇 g이죠? 그렇죠. 300 더하기 Xg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농도가 6%인 소금이라고 했는데 농도가 얼마다? 6%입니다. 근데 이 소금물이 사실은 얼마다? 300 더하기 Xg이다. 그럼 여기서 소금은 사실 얼마가 되죠? 소금의 양은 요구에다가 300 더하기 Xg이 얼마만큼 곱해줘야 되죠? 0.06을 곱해줘야 되죠. 물은 당연히 0.94에다가 300 더하기 X가 됩니다. 농도 8%인 소금물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되죠? 농도가 얼마래요? 농도가 8%래요. 그 소금물은 사실 얼마만큼인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300g과 Xg 합쳤으니까 몇 그램? 300 더하기 Xg이죠. 이게 지금 칠판이 굉장히 흔들려가지고 저도 살살 쓰고 있는데 필기가 사실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8%라는 것은 이 소금물 300 더하기 X에다가 농도가 8%인 것은 이 중에 딱 8%만큼의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얼마다? 0.08이다. 근데 그게 얼마다? 300 더하기 x다. 그 다음에 물은 얼마다? 0.92다. 300 더하기 x만큼. 즉 이 두 가지 합치면 뭐가 된다? 300 더하기 xg이 되지만 그 중에 0.08에 해당하는 게 소금, 그 다음에 물이 0.92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 우리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모르는 거, 소금물을 농도 10%인 소금물을 이거를 xg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노란색 농도가 4%인 소금물에서 나올 수 있는 소금이 얼마만큼이죠? 그렇죠. 300 곱하기 100분의 4 또는 0.04라고 해도 됩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xg에다 곱하기 100분의 얼마죠? 10%니까 10. 이만큼이 소금이죠. 근데 이 노란색 농도가 4%인 것과 10%인 것에 합쳤을 때 이 소금은 사실 어디에 해당된다? 6%에서 8% 사이의 소금물. 즉 사실 이 소금물 전체에서 6%에 해당하는 소금의 양 사이와 그다음에 8의 300 더하기 x만큼 이 소금물 양에서의 농도가 8%에 해당하는 소금의 양만큼이 그 사이 안에 이 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식을 세워보면 300 더하기 x를 뭐한다? 100분의 6%. 그 다음에 이 300 더하기 x에서 소금의 얼마? 100분의 8이라고 이 식을 세워줘가지고 계산해주면 사실 답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저하게 뭐에 초점을 맞춘 거다? 철저하게 소금의 양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왜?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일정만큼 농도의 만큼 소금이 있더라도 그 두 개의 소금물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을 합치더라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뭐하지 않는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는 변하더라도 이 두 개 합치니까 농도는 변할 수가 있겠죠? 농도는 변하더라도 소금의 이 전체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사실 식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이거 계산하기 좋게 양변에 그냥 100을 곱해버릴까요? 자, 100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워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1200 더하기 10x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1800 더하기 6x와 여기는 2400 더하기 8x가 되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좀 나눠서 좀 풀어줄까요? 이쪽 부분 1이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을 2라고 했을게요. 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리 좀 공간을 넓게 쓰지 못해서 이렇게 쓴 건데요. 자, 1번 먼저 잠깐만 풀어줄까요? 1번을. 자, 이쪽 6x 이쪽으로 넘겨주도록 하죠. 넘겨주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4x는 뭐보다 크게 나왔다? 600보다 크게 나왔다. 그래서 x는 뭐하다? x는 150보다 크게 나왔다. 맞죠? 계산 제가 틀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8x를 이쪽으로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x는 뭐하다? 2400에서 저기 넘어가니까 1200이 되죠? 그래서 x는 얼마다? 6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다. 그래서 이 10%의 소금물에 만약에 이 두 개 합쳤을 때 농도가 6% 사이의 소금물과 8% 사이의 소금물 사이에 해당하려고 되려면 이 소금물 x는 어때야 된다? x는 150g에서 얼마 사이? 600g 사이에 그냥 그램을 줄이죠. 그냥 부동호도 있고 하니까 그램 아니면 그램을 이렇게 쓸까요? 가로치고 이거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답입니다. 어려웠나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소금의 양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학생들 중에 혹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차피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소금의 양도 변하지 않지만 물의 양도 변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물의 양이 변하지 않으려고 사실 원래 이런 문제 같은 거 원래 가로치고 이런 내용도 있긴 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려면
뭐 온도에 따라서 물이 증발되지 않는다. 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또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물이 증발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수학 문제를 출제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소금의 양도 변하지 않지만 물의 양도 변하지 않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물의 양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물의 양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근데 왜 안 그럴까요? 네,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가 4% 10%라는 게 여기 계산이 편해지는데 그럼 여기가 사실 물에 초점 맞추면 300g의 농도에 96%가 물이다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금의 양에다가 초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물의 양에다 초점 맞춰도 되지만 예, 그러면은 다시 바퀴를 가는 차세입니다.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숫자가 작은 소금의 양에 항상 우리가 초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